자, 오늘부터 여러분 행정법 들어갈 건데요. 행정법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마찬가지로 자, 기승 전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대표적 쟁점 위주로 해서 우리가 출제가 가능한 내용 집약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승과 관련해서 소송 기술이죠, 이 부분이. 여기는 소송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안 판단. 그 다음에 이게 판결 파트예요. 소송 기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중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 자, 소송 요건은 여러분들이 뭐 원고 적격부터 시작해서 피고 적격,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제소 기간, 관할, 그 다음에 예외적 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본안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본안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의 그림은 이제 행정청 사인인 갑, 뭔가 처분을 때리면 갑이 행정법원에다가 시비를 제기하는 소의 제기를 했을 때 과연 행정법원에서 얘를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 소송 요건이 통과돼야 본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판사가 여기에 있고 소를 제기한 원고가 여기에 배석을 하고 피고가 여기에 배석을 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항변을 하면서 주장과 방어를 하고 본안이 전개되는 상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전결 가서 가는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여기서는 이제 각하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승과 관련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에 있는 소송 기술 중에서 자,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집행정지가 있죠. 그래서 원래 소제기 자체가 집행정지 효과가 없죠. 소제기 자체로 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가구제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건 행소법상의 명문으로 있는 집행정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처분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행심법에서는 별도로 임시처분이라는 게 명문으로 규율이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본안에 해당하는 의무이행소송과 부작위 확인소송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가처분도 인정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300조에 있는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해서 준용된다는 것은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명시적인 입장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게 행정소송법 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소송 기술이라는 부분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신청. 기술적인 신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기한 구소가 있고 나중에 제기한 신소가 있을 때 만약에 구소가 소송 여건의 흠결로 얘가 죽을 상황이 놓여져요. 그러면 얘가 죽으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소를 제기한 것보다는 구소가 제기된 거에서 얘로 살짝 변형시켜 준다면 얘가 제기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돼서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한테 주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소도 살리는 기술 21조 소의 변경.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련 청구 병합이에요. 자, 오늘은 요거를 한번 볼 건데요. 관련 청구 병합은 우리 행소법 10조에 규율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내가 주된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다른 소송이 있으면 이것과 병합해서 한꺼번에 해주면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관련 청구 병합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합이라는 것은 애초에 청구가 제기됐던 것에서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은 없어요. 병합이 신청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소기간은 각각 진행되는 거고 각각 적법해야지만 관련 청구의 병합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소의 변경하고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송의 기술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거죠. 이걸로 변경하는 것이다.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쓰는 소송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의 이례적 해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이것 사이에서 형량 속에서 우리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주는 것, 이게 첫 추변이 되겠죠. 이게 소송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오면은요, 결국에는 이게 위법하냐 또는 적법하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또는 당사자의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면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요게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도 충족되어야 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당해 소송 요건 충족 여부부터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리적인 순서는 재량이냐 기속이냐를 먼저 구분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량이라는 건 행정기본법 21조에 의해서 한계가 있죠. 만약에 그 한계를 일탈한 일탈 남용이 발생하면 행정소송법 27조에 따라서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소극적 판단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 판단이죠. 근데 기속은 결론을 도출한 상태에서 내 결론과 네가 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비교하고 그게 다르면 네가 위법한 거고 맞으면 네가 적법한 거야 라는 완전한 사법심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탈 남용 여부만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결론을 도출한 상태에서 완전한 사법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재량과 기속에 대한 구분은 당연히 법률에 대한 해석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선택 재량과 결정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있다면 재량일 것이고, 만약에 뭐 국가안전보장, 자연보장 이러한 공익적인 불확정 개념이 들어갔다면 그거에 대한 처분의 성질도 재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관련 법령의 내용, 목적과 취지까지 검토해서 재량과 기속을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당해 법령의 내용과 목적 취지가 불분명하다면 기본권 관련성이 높다 그러면 기속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공익 관련성이 높다 그러면
행정청의 재량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는 재량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재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재량과 관련된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행정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자, 주체와 절차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절차와 관련된 것, 형식과 관련된 것, 이거는 이제 행정조직법, 이거를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와 형식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죠.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는 건 행정법 일반 원칙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도 준수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이죠. 이게 행정기본법 8조에 규율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량이라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측면에서 들여다보는데 결국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해서 또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법원은 자, 재량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량과 기속을 구분하지 않고 절차를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보고 있다는 점, 그것도 잘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플러스 또 우리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게 재량의 불행사죠. 이 부분도 재량의 일탈남용의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가서 만약에 원고가 이기면 취소 판결, 확정되면 기판력 발생하죠. 기판력의 내용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효력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속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 원상을 회복해라. 그 다음에 반복 금지,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이러한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시키죠. 실질적인 의무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속력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거부 처분이라면 재처분,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여기서 이제 기속력의 중요한 게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청과 플러스 관계행정청, 그러니까 관계행정청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받으니까 얘도 소송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규율이 되어 있어요. 이게 17조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속력이라는 것은 주문, 그 다음에 이후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 사실에 대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개개의 위법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시적 한계는 우리가 처분시설이죠. 행정기본법 14조 2항에 따라서 처분청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시설이라는 게 우리 법원의 명백한 입장이에요. 이 얘기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그 다음에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1차적 판단권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사후심으로서의 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은 당해 처분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러니까 처분 이후 법률적 사실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처분을 때리거나 변경된 상태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반복금지나 재처분 의무 위반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기속력이 형성되는 시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기속력에 부합하는 처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객시 요걸 통해서 잘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속력에 대해서 이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행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안이 바로 34조의 간접강제 신청이죠. 왜 신청이냐? 판사는 판결 때린 이후에 행정청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가 이를 판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구제 방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배상금, 돈으로서 할 때까지 압박하는 일종의 이행강제금이죠. 이게 행정소송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승과 관련해서 관련 청구 병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출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에 155 쟁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쟁점 155, 자, 소송법 10조인데요. 10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 자, 취소 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취소 소송을 우리는 주된 청구 소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각호에 있는 소송이 관련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호와 2호에 관련 청구 소송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주된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 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은 주된 청구 소송에다가 이 청구를 이사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래서 1호가 보니까 손해배상, 부당이득, 결과제거 청구 소송 이런 게 있는 거예요. 2호를 보니까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 소송이라는 거죠. 관련되는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 자료가 거의 동일해서 원인적 결련성이 인정되는 취소 소송이 있다면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줘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 소송, 경제,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게 관련 청구 병합 제도의 입법적 취지가 되겠죠. 자, 이 항을 보니까 취소 소송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 소송을 주된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같이 묶어서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라면 사후적으로 묶어서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관련 청구 병합이에요. 자, 제도적 취지를 보니까 결국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행소법상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당해소송에 관련 있는 청구소송인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련 청구소송 병합이 동조 10조에 의해서 규율되어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38조 1, 2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고요. 당사자 소송에서도 44조 2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종류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행정청이 사인에 대해서 처분을 때렸어요. 그래서 갑은 이게 무효사유라고 생각해서 행정법원에다가 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게 무효사유라고 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 청구로 취소 소송을 병합했어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병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관련 청구 소송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관련 청구 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주된 청구인 취소 소송 등의 관련 청구를 병합할 거니까 이걸 무효확인 소송 38조 1항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련 청구 소송인 취소 소송을 병합해도 되겠죠?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요건은 충족이에요. 자, 두 번째 요건은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돼야 돼. 관련 청구 소송이죠. 얘네 둘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 관련성이라는 것은 소송 자료가 동일하다라는 게 사실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원인적 결련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요. 자, 거기 교재 한번 볼게요. 관련 청구 소송이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배, 부당이득, 원상회복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의 원인이 그 처분 등과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 문제로 되어 있는 청구 소송이 이제 이런 관련 청구 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 소송 2호는 원처분의 소송이 병합되어 제기하는 재결의 취소 소송과 같이 자, 하나의 밀접한 결련성, 소송 자료의 동일성,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관련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발생의 원인이 동일한 거예요.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련성도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이것 때문에 관련 청구 병합을 출제하는 거죠. 자, 각 청구 소송이 모두 적법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각 청구 소송이 적법할 것, 이게 중요한 요건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적법성 요건에서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소재로는 뭐가 있어요? 무효 확인의 보충성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결론은 뭐예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는 보충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조세부가 처분을 때렸는데 얘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청구 소송을 통해서 즉시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자, 이행 소송이 가능함에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행정소송법 4조라는 항고소송의 표제에 무효 확인 소송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본질이 확인 소송이 아니라 취소 소송과 같이 항고 소송으로서의 형성 소송의 취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30조에 보면 기속력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기속력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니까 납부한 거를 얘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원상회복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속력을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38조 1항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조문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우리 변경된 판례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취소 소송 자체도 적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취소 소송의 적법성, 요게 검토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소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적 전치 뭐 이런 것도 적용이 돼야죠. 자, 제소기간이라는 것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쟁점이 필요하냐면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됐으면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니까 이러한 관련 청구 병합 신청은 각하돼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 요건이 흠결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쟁점이 도출되냐면 자,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라는 애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라는 것은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중대하고 명백하다라는 게 둘 다 충족되어야 되는 무효 사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병합하려면 어떤 식으로밖에 병합할 수가 없어요. 병합의 형태가, 즉 병합의 타입은 주의적, 예비적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관계는 서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 관계예요. 이 상호 배타적 관계에서 결국에는 병합의 형태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중대하냐 명백하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중대하냐 명백하냐에 대한 결론. 이 결론은 판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이 구분 자체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상대적 구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개별적 판사마다도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되는지 취소 소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기가 어려운 거죠. 즉 그 이유는 따라서 무효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소호 변경이 필요 없다. 당사자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혹시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라도 해주세요라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부합한 것이니까 그런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허용해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예를 들면 취소 사유에 대해서 원래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애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예요. 그 얘기는 각하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가볼까라고 해서 제소기간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악용될 수가 있겠죠. 그건 아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자, 무효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가 됐음을 전제로 해서만 이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요 조건이 충족되었음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취소 소송이라는 것도 원래는 지가 적법해야 되지만 제소기간이 무효등 확인 소송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얘도 그때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라고 해서 얘가 만약에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가 됐다 할지라도 요 병합은 허용해 주겠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이 관련 청구 병합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때려주고요. 만약에 이 무효등 확인 소송이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가 된 상태에서 이걸 병합 신청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 소송이 제소기간 밖에 있다면.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여기서의 쟁점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관련 청구 병합이라는 것은 각 청구 소송이 적법해야 된다.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적 구별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것도 허용해 주더라. 무슨 관계? 상호 포용 관계에 있다. 이런 상호 포용 관계적 관점에서 비록 취소 소송을 병합하기 이때 신청할 때 얘가 제소기간이 도가 됐더라도 얘가
만약에 제소기간 내인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얘도 그때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인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두 가지예요. 관련 청구 소송에서 각 청구 소송 병합 적법 요건 충족돼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상호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병합은 주관적 예비적 형태로만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관계 속에서는 또 상호 포용 관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당해 취소 소송도 관련 청구 병합으로서의 적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3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련 청구 병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쟁점별로 잘 구분해서 올바르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쟁점 132번 쟁점을 보면은요. 자,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양립 불가 관계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읽어보면 자,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는 상호 양립 불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 선택 병합은 안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판례는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려는 자는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하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기 때문에 주의적, 예비적으로만 병합할 수 있고 선택적 단순 병합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양립 불가관계, 상호 배타적 관계예요. 자, 근데 상호 포용 관계도 한번 보죠. 자, 의미는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형식상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자, 모두 행정처분 등에 위법한 하자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는 상호 포용 관계에 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사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만약에 무효 사유인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취소 소송으로서의 적법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 판결도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우리 법원은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즉, 당사자가 만약에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라도 판결해 주세요라는 의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권주의 위반 없다. 소변경 필요 없다. 취소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학설은 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가 소변경을 하지 않는 한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있는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무효 사유가 없으니까 기각 판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 처분이 만약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후단을 볼까요? 다만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거죠.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호 포용 관계 속에서 우리 법원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병합하는 거죠. 병합할 경우에는 얘도 적법해야 되는데 얘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얘도 그때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서 병합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제소 기간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소 기간은 여러분 교재에서요. 쟁점 152번 쟁점인데요. 쟁점 152에서 로마자 2번의 양가로 3번인데, 자, 거기에 보면 변경 전후 청구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거기 볼드체로 되어 있죠. 자, 과세처분의 취소선 계속 중에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데, 증액경정 처분으로의 소변경이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면 당초 소재기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한 판시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가 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병합 신청은 인용 결정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청구 병합 무효 확인 플러스 취소 소송이 되는 경우에 관련된 거 타입은 주의적 예비적이다. 두 번째, 이것이 인용되려면 각 청구 소송이 적법해야 되는데 무효 확인의 소와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상호 포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가 적법한 제소 기간인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취소 소송도 그때 제기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도 적법해서 관련 청구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바로 각 청구 소송이 적법해야 된다는 또 다른 쟁점인데, 그거는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